그래요. 숙제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복습이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고등부 과정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16쪽을 펴시면 되겠어요? 폈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원순열이야, 원순열. 이거 이제 조심하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요 원순열에다가는 별표 만 개를 쳐놔야 돼.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자, 내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도 단골 문제라고. 한 문제씩 거의 출제됩니다. 한 8, 90%의 확률로.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 원순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2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한번 배웠다고 했어. 음? 원순열은 뜻이 뭘까요? 음, 빵점. 자, 무슨 말이냐면, 원순열은 뜻이 뭐냐면, 구분되지 앉는 자리에 원형 배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원형 배열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리가 구분 안 되는 것만 우리는 원순열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유도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뭐부터 정리할까요? 알아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 제일 밑에 거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이러한 원탁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가 앉는 경우, 원탁이 있고 A, B, C, D가 앉는 경우 A, B, C, D가 앉는 경우 A, B, C, D가 이렇게 앉는 경우야.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원형으로 배열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순열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자, 효빈 씨 한번 대답해 봐. 4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계산 안 하고 그냥 10만 세우면 4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4명 배열하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모두 같을까 틀릴까? 뭔 말이냐면, 원순열은 여러분들 지금 칠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가 위, 아래, 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회전. 알겠습니까? 회전을 시켜버리면 요 네 가지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라고. 무슨 말이냐면 요 자리 배치는 무슨 배치입니까? A의 맞은편에 C, 오른편에 B, 왼편에 D. 요거는 A의 맞은편에 C, 오른편에 B, 왼편에 D. 이것도 A의 맞은편에 C, 오른편에 B, 왼쪽에 D. 자, 다 똑같은 배열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4명을 배열하면 몇 가지라고요? 4팩이야. 그런데 몇 가지가 지금 중복돼 있어요? 4가지가 중복돼 있지? 그래서 4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4분의 4팩이라는 건 그러면 4, 3, 2, 1입니까?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3이 1만 남습니까? 그러면 3의 1은 뭐라고 할 수 있죠? 3팩이라고 할 수 있지? 맞니? 그럴 때 그럼 대답해봐. 몇 명을 지금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지? 4명을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4명 팩이 아니라 4-1 팩이 바로 원순열의 가지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따, 그러면 제이는 이제 궁금해질 거야. 뭐요? 아까 제가 제대로 말했잖아요. 라고 이제 역질문할 수가 있어. 그쵸? 그렇게 이제 역질문이 떠오르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이 뭔가를 던져주면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웬만큼 미치지 않은 한 의도에 의해서 던지는 발언들이야.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아까 뭐야 제이 씨가 원순열을 원형 배열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빵점이라고 했잖아. 빵점. 그러면 왜 선생님이 빵점이라고 했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또 빈 공간 활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방이 있고요. 방 안에 원탁의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네개의 의자가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제이 씨 먼저 한번 기회를 줘볼게. 이러한 방 안에 원탁의 테이블이 있고, 네개의 의자가 있고, 요 네개의 의자에 네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아까 제이가 첫 번째 대답했던 질문.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것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자, 원순열이라는 건 언제까지만 원순열이냐면 자리가 구분 안 되는 순간까지만 원순열이야.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한번 봐봐. 요 자리는 무슨 자리지? 요 자리? 요 자리? 문 앞자리지. 자리가 이제 구분돼. 요 자리는 문 맞은편, 문 오른편, 문 왼편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놈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1 100이 아니라 그대로 얼마? 4팩이 이렇게 되는 거야, 4팩.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수능에서 단골이란 말이야. 원순열은 언제까지만 원순열? 자리가 구분되지 않을 때까지만 원순열.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쁘게, 선생님은 지금 미끌려가지고 안 이쁘지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한번 별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자, 별을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고 또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있어. 자, 이렇게 총 10개의 자리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가정은 뭐냐면 이것은 완벽한 별이야. 지금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 여러분들이 한번 답까지 한번 유출해 봐요. 10명의 학생이 10군데의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 자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맞추는 거야. 이 유형에 대한.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10초 시간 한번 드려볼까요? 10명의 학생이 지금 10군데의 자리가 있죠? 이 10군데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 이쁘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완벽한 대칭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두 군데의 자리가 지금 성격이 다름할 수 있어. 요 바깥쪽에 있는 자리랑 안쪽에 있는 자리는 확실히 구분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학생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니까 그 중에서 바뀌던지 아니던지를 먼저 배열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효빈 씨, 밖에 먼저 배열할까? 안에 먼저 배열할까? 밖에? 예, 그럼 밖에 먼저 배열할게요. 그럼 밖에 자리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잖아? 그러면 10명의 학생이니까 밖에 자리에 배열할 5명을 뽑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0시 5가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뭔 말이에요? 밖에 서게 할 5명을 뽑은 거야? 그러면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밖에 5명을 배열할 때는 자, 뱅글뱅글 돌면 회전시키면 자리가 구분 안 되지? 그래서 원순열.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5-1 팩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배열했습니까? 요 밖에 쪽을, 바깥 쪽을 이제 5명을 배열한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5명인데 그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는 것은 의미는 없죠? 근데 그냥 식은 세웠어요. OCO는 어차피 1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5명을 또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쪽 자리에다가 이제 5명을 배열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자, 얼마가 됩니까? 예, 5팩이 된다, 5팩.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제이가 섰고, 이 자리에 효빈이가 섰고, 요 자리에 다경이가 섰어. 그리고 누군가, 뭐, A하고 B가 이렇게 서버렸어. 그러면, 요 자리는 이제 구분되는 자리죠? 누구와 누구 자리입니까? 제이와 효빈이 사이 자리지? 맞니? 요 자리도 제이와 다경이의 사이 자리와 같이, 이 바깥쪽에 5명이 서버리는 순간 이 안쪽 자리들은 다 구분되는 자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비록 원형 배열이지만 그거는 그냥 순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유형 안 풀어봤잖아. 그럼 모의고사 유형은 좀 더 복잡해져.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 끝났습니까요? 음. 효빈 씨도 끝났니? 대답을 해요. 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음. 자, 필수예제 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무식한 홍 반장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라고.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연출하면서 푸는 게 좋아. 연출하면서 풀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여여, 남남, 남, 남남.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자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의자가 또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형으로 둘러앉을 때 줄을 쳐 봅시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 했지?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사람 취급하자고 했지?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원탁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고요. 되려나? 자,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해야 되니까 여는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 취급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남 이렇게 해버리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 한 사람 취급해버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섯 사람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6-1 팩일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근데 끝인가요? 예.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했지 반드시 이 순서로 앉으라는 말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거야. 그럼 여학생은 지금 몇 명이에요? 세명이니까세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3-1 팩입니까? 3팩입니까? 얘네들도 지금 원형으로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3-1팩이야, 3팩이야? 예. 너무 쉬우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3팩이죠? 왜냐? 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남학생 새끼들 좀 싸가지 없고 다들 짐승처럼 느껴지지만 뭐 이거는 뭐 유재석. 이라고 하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재석이 바로 옆자리잖아. 유재석 한 칸 띄어 있는 자리. 뭐 요 자리는 두 칸 띄어 있는 자리와 같이 자, 남학생들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순간 여학생들 이 세 자리들은 다 자리가 확정돼 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리가 구분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순열이라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1번 문제고요. 자, 그럴 때 2번 문제에다가 선생님은 주의 표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의 표시, 당호장 표시. 오케이? 음. 자, 그러면 2번에다가 이제 주의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야. 그러면 잠깐 생각할 시간 한번 줘볼게. 1번이 지금 이웃하여 앉는 경우잖아. 2번은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잖아. 맞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여사건 관계일까요? 여사건이라는 것은 남을 여자야, 남을 여자. 남아있는 거, 본질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바깥쪽. 즉, 반대 사건이야, 반대 사건. 그러면, 자, 효빈 씨 한번 대답해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거랑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일까? 대답 안 하면 때린다고 했어. 틀리면 안 때리지만. 지금! 여집합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이 씨.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랑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 관계일까요? 왜? 음, 이웃하고 안 하고 둘하고 좀 부족해. 뭔가 느낌이 오는 건지, 뭐 눈치로 찍는 건지인지 모르겠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한 문제로 등급 날아가 버려. 여사건 관계일까 아닐까? 반대되는 사건이라는 거야? 반대되는 사건? 반대되는 사건일까 아닐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여사건 관계면 1번 문제 우리 방금 풀었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에 6건이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2번의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접근해 버린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도 답이 맞을 거냐고?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돼야. 눈치를 찍으면 안 되고. 효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 감이 지금 안 올 수가 있어. 이거 되게 깊게,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잡아야 돼. 자, 결론. 1번하고 2번은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바로 선생님이 주의 표시 침 이유야.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봤듯이, 이렇게 여학생 3명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웃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아따, 이거 좀 이쁘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책에는 좀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건 좀 더 풀어서 해설하면 여학생 3명이 붙어 있단 말이죠. 맞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봐. 여학생 3명이 붙어 있다에 반대. 반대되는 사건을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학생 3명이 붙어 있다에 반대쪽은 뭘까? 반대쪽. 땡! 그럼 틀린다고. 다시 한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나? 자, 대답해봐.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X는 2보다 크다의 반대는 뭐니? 라고 선행을 안 한 학생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X는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그럼 여러분들은 90%입니까? 10%입니까? X는 2보다 크다의 반대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지. 맞아? 반대쪽엔 이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 그럼 봐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것은 여학생 3명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뭐야? 그거의 반대. 3명이 모두 떨어져 있거나 2명은 붙어 있다겠죠. 요 말 이해되니? 3명이 붙어 있다의 반대쪽은 3명이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2명이 붙어 있어도 3명은 붙어 있지 않는 거지. 요 말 이해돼? 어려운 개념이야. 3명이 붙어 있다의 반대는 3명이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3명이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2명은 붙어 있고 뭐야? 1명은 떨어져 있어도 3명은 붙어 있는 거에 반대지. 맞아? 그래서 틀려버린다. 그래서. 이 2번은 뭐라고 했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는 바로 3명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지. 맞아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어버리면 틀려버린다고. 이거 조심해라. 아따, 선생님, 요거 한 문제 때문에 저 등급 날라갔어요. 라고 할 때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실수 많이 하는 파트야. 아십니까? 그래서 홍반장과 공부한 학생들은 무식하고 완벽하게 외우시라고. 뭐라고 외우냐면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는 그럼 뭐냐? 바로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끼워 넣기로 해결한다. 끼워 넣기로. 오케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학생이 아닌 나머지는 누구예요? 남학생이죠? 그러면 남학생 5명을 이렇게 배열하라고. 먼저. 오케이? 그러면 남학생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이 순간까지는 자리가 구분 안 되니까 원순열이지. 그래서 5-1패. 즉 4팩이고. 한 다음에 여학생은 지금 몇 명 있죠? 3명 있잖아요. 그러면 4일짜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5자리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연속해서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배열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뽑혔으면 이 자리에다가 여여여 배열해주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빨리 프린트 꺼내셔가지고 17, 18번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칠판 글씨는 잘 보여? 네. 자, 그러면 마저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숙제로 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채점까지 하셔야 돼. 그리고 숙제 질문까지 올리는 게 숙제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무조건 제시가 돼.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그냥 눈 딱 감고, 원순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명이 지금 정오각형 모양의 불나는 경우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러한 원탁이 있고요. 이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앉는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에 있는 테이블이 정오각형이고 이건 원탁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명을 배열하는 건데 같을까 틀릴까? 다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모른다고. 회전시켜버리면 이 자리는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고 자리가 지금 안정해져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10명을 둘러앉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1 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럼 몇 개일까? 이것도 10명을 배열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얼마? 10-1 팩인데 구분되는 자리가 두 개 있다. 구분되는 자리.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모서리의 왼편 자리죠. 우리가 앉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들은 모두 모서리의 왼편 자리지. 맞아? 즉, 효빈이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단 말이야. 맞아? 자, 그리고 이 자리들은 이제 또 모두 오른편 자리입니까? 그래서 효빈이가 구분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책과 같이 뭐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서는 이제 큰일 난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했으면 이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까요? 19번, 20번 빨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뭐 10-1팩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에 10-1팩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9팩 곱하기 5. 효민 시금 세운 건 다 받았니? 칠판에 지금 선생님이 답 써놨거든? 9팩 곱하기 5. 15. 8팩 곱하기 3. 11팩 곱하기 2. 요게 틀렸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 있다고. 여기에 효빈이가 앉는 경우,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야? 3명 앉는 모서리의 왼편 자리지? 맞아? 여기는 가운데 자리, 오른편 자리. 3개. 그리고 이 자리는 뭐? 2명 앉는 모서리의 왼편 자리, 오른편 자리. 이렇게 해서 효빈이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가 다른 경우라고.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효빈 이해됐어? 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다가는 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씻는 게 먼저 밥 주기. 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을 때, 자, 모두가 다 중구난방으로 지저대면 정신 없겠지? 맞니? 그럴 때는 제일 싸납게 짖는 게 먼저 밥을 줘버리고 평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튀는 것 먼저 해결해 나가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네 개의 영역을 초노 빨파로 칠할 때, 오케이? 자,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면 이 네 개의 부분을 이제 색깔을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자리의 이름은 뭐죠? 모서리 자리잖아.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위 자리가 아니라고 요 자리도 모두 모서리 자리고 여기는 가운데 자리죠. 그럼 누가 튀고 있는 거야? 요 가운데가 튀고 있는 거지. 그럼 가운데 먼저 해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 그 다음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구분되지 않는 자리죠? 맞아요? 그러면 세 가지 색깔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3-1 팩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4 곱하기 2 팩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자, 원순열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물 한 잔 먹고 올까요? 음.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 그러면 여기도 이쁘게 잘 정리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건 순열 앞에 중복이 들어갔을 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중복순열은 바로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한다고? 자, 중복을 허용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중복을 허용한단 말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한 번씩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즉,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자, 중복 순열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순열을 뭐라고 했었지? B라고 했잖아. 조합을 뭐라고 했어요? 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 순열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U가 아니라 뭐죠? 파이라고 해도 파이. 오케이? 파이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파이는 그러면 뭐의 그리스 문자죠? 뭐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게 알파잖아. B에 해당되는 게 베타, C에 해당되는 게 감마, D에 해당되는 게 델타잖아요. 오케이? 그럼 파이라는 건 그러면 뭐? P에 해당돼, P, P. 오케이? 대문자 P라고, 대문자 P. 오케이? 곱한다는 뜻이도 곱한다. 아무튼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읽을 때는
자, 파이라고 읽으면 돼, 파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n 파이 r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몇 개를 뽑았다고요? r개를 뽑았다고? 그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것이 바로 중복순열이라. 오케이? 그리고 엠파이알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거 n에 뒤에 거 r승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기는 개뿔. 그냥 선생님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읊어주기만 했는데 여기까지 써놓고 X표 쳐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에서 중복순열이란 말 한 번도 들을 기회 없어요. 즉, 문제 안에 중복순열을 눈치챌 수 있는 힌트는 하나도 없어. 알겠니? 그래서 중복순열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 누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선택을 당하는지 선택과 피선택의 문제 유형이 바로 중복 순열에 관련된 개념이야. 오케이? 자, 즉 여러분들은 아주 열심히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고 누가 선택당하는지만 잘 판단하면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한번 봐봐요.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우리 효율성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외우자. 중복순열의 대표 주자. 뭐가 있냐면 모스부하고 기명투표. 요 두 개는 그냥 중복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스부라는 건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이나 기술 시간에 배웠죠? 오케이? 뭐 점이랑 짝대기, 점이랑 짝대기. 즉 이진법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모스부호잖아. 그리고 기명투표란 말이 나오는데 기명투표가 있으면 기명투표의 반대는 뭡니까? 무기명투표가 있고. 이거 여러분들 뭐야? 정법 시간 같은 데에서 배웠을 것 같아. 무기명투표는 뭐죠? 무기명투표? 없을 문자, 기록할 기자, 이름 명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투표법이지. 여러분들 뭐 반에서 반장 선거할 때 하는 투표법. 오케이? 그러면 기명투표는 뭐예요? 이름을 기록하는 투표야?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게 돼. 그럼 이런 기명투표 제도는 우리 실생활에서 존재해요, 안 해요? 해. 국회. 국회의원들 TV 보면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막 눌러.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초록, 반대하는 사람은 빨강.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네들의 결정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해버려서 그 정책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역 유권자들이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투표의 결과를 이렇게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홍길동 의원 찬성, 뭐 김말동 의원 반대 이런 식으로 다 공개가 돼. 그런 투표를 뭐라고 해? 기명 투표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왜 반드시 외워야 되느냐? 기명 투표는 뭐라고요?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 투표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뭐야? 중복 조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구분해서 외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막 중복순열 막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듣자마자 까먹으셔야 돼. 중복순열을 이용해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는 안 나와.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택과 핀선택의 문제. 자, 뭔 말인지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여섯 명의 선거인이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 오, 뭐야, 이거. 노골적으로 나와버렸네요. 기명으로 투표하니까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뭐? 중복 순열이라고? 아, 근데 선생님이 중복 순열이란 말 안 쓰기로 했지. 한번 봐봐. 두 명의 후보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경우의 수를 쓸 때는 반드시 연출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두 명의 후보라고 했으니까 A, B 후보. 자, 여섯 명의 선거인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여섯 명의 선거인.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시오. 후보한테 선택권이 있어? 선거인한테 선택권이 있어? 선거인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1번 선거인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A 아닌 B. 그래서 몇 개? 두 개. 2번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들이 뭐 해야 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연속해서. 그래서 얼마? 2의 6승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왜 빛이 2고 지수가 6이지?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4번 문제였고요. 자, 그럴 때, 잠깐.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요. 자, 우리 한 옛날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추가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A라는 집합은 1, 2, 3, 찡찡찡 10이라는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던 거 기억납니까?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지? 10개잖아요.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10제곱. 2의 10승이었죠? 그래서 얼마? 1024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J가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10승이죠? 필이 들어가거나 들어. 그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10개 후보들 중에서 집합으로 가져올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부분 집합 안에. 맞아요? 그래서 1한테는 선택권 몇 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 찡찡찡 두 개여서. 그래서 2의 10승계였다고 이해됐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4번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5번. 모스부호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죠? 모스부호가 나오면 무조건 뭐? 중복 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모스부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예요. 그러면 자,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지? 점을 넣을 수도 있고 짝대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입니까? 오케이. 두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그럼 뭐? 첫 번째 자리에도 두 개, 두 번째 자리에도 점 아니면 짝대기 두 개.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얼마? 2의 2승계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3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 2의 3승계. 4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 2의 4승계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 개 이상 4개 이하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이것들의 합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들 다 더할 거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이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죠? 오케이? 그래서 까먹었을지 모르고 까먹었으면 당연한 거지만 까먹었으면 또다시 한번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수원이었나요? 수원에서 배웠던 등비 수열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등비 수열은 뜻이 뭐였습니까? B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효빈 씨, B는 뜻이 뭐였습니까? B. 응? 아, 기억이 안 나? rain. 이런. 어. 자, 그러면 뭐야? 제이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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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뭐야? B는 뜻이 뭐였어? 비율. 여기서는 비율이라는 개념보다 뭐 비슷해. 레이시오 해가지고 비율을 뜻하긴 하는데 좀 더 그냥 노골적으로 뭐? 나눌 비자. 오케이? 즉, B라는 건 뜻이 뭐였어요? 바로 뒷항을 바로 앞항으로 나누는 게 바로 B였지? 아이고, 아이고, 나누는 거 B.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무식하니까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곱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었고. 자, 그럴 때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반항 우리는 AN이라고 했고.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얼마였습니까? AR의 n-1승이었습니까? A는 뭐였죠? 첫째 양. R은 공비. N은 항수였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은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 세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했습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의 곱과 같았었어? 오케이. 자, 나중에 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린 뭐라고 해요? SN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엄밀히 말하면 두 개. 하지만 우리는 무식하게 세 개로 나눠서 외우자고 했지. 자, 어떻게 외웠었냐면 R이 1보다 클 때는 얼마였습니까?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 1-R의 n승이었고 R이 1일 때는 얼마? NA였다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외우라고? 요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은 같은 공식이죠.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만 곱하면 요 식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외웠을 뿐이라.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필수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4개의 숫자 1, 2, 3, 4,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음,
자, 네 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책같이 왜 이게 중복조합이지? 아, 중복순열이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럴 때 또 무식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숫자 만들기 문제는 네모 채우기 문제로. 자, 그러면 몇 자리 정수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모를 몇 개 만들어요? 세 개 만들고. 그러면 튀는 놈 먼저 해결해야 되죠. 누가 튀고 있죠? 홀수의 개수잖아, 홀수. 맞니? 그럼 홀수의 개수니까 요 뒷자리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 아니면 3이니까 끝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잖아.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건 뭐예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자리에도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 한 번도 중복순열이라는 말 쓰지도 않고 원리를 이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6개의 숫자, 이번에는 0, 1, 2, 3, 4, 5로 세 자리 정수의 개수야? 그럼 세 자리 정수니까 네모 3개 쳐놓고 뭐냐? 이번에는 그럼 이제 누가 튀는 놈이죠? 세 자리죠, 세 자리. 맨 앞자리죠. 요 맨 앞자리가 살아있어야 세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0, 1, 2, 3, 4, 5 중에서는 0만 이 자리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그러면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용했던 거 또 사용해도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세 번째 자리에도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이라고. 오케이. 8번 문제. 여기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외우면 이제 응용 문제 절대로 안 풀립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봐봐.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에서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최상 난이도 문제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MPIR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은 한 번도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외워야 돼, 요렇게. 자, 그러면 1학년 때 우리가 함수를 공부했는데요. 함수 이론을. 그랬을 때 함수는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표현은 약간씩 달랐을 거야. 효빈 씨, 함수의 존재 조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제이 씨는? 음? 이거는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수 배웠다 하면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함수의 존재 조건이었어. 그랬을 때, 까먹었으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외우라고. 자, 뭐였냐면,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 줄임말이라고요? 뭐가 반드시였습니까? 뭐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로만 도착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함수의 존재 조건이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 정의역은 뭐예요? 출발하는 쪽이죠? X값들. 오케이? 그리고 하나로 도착. 도착하는 역을 공역. 화살 받는 놈들을 치역. 오케이?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풀이법은 좀 지워버리고. 자, 8번 문제를 그럼 한번 봐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X 집합에서는 A, B가 있고요. Y 집합에는 1부터 N까지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49개가 된대. 혼매? 그러면 X에서라고 했으니까 X는 바로 정의역이겠고 Y로에라고 했으니까 Y는 뭐? 도착하는 역, 공역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따, 선생님, 이 정도는 저 암산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습관이야.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이번 시험 최상 난이도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건데,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려서 해결하는 습관.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X에서 출발하고 있어. 소소하게 출발하네요. A하고 B예요. Y로 도착하고 있어요. Y는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1, 2, 3, 찡찡찡, N개가 있대.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펑션, F란 말이에요. 함수의 개수야. 그 함수의 개수가 49개래. 혼매? 그러면 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였죠? 정의역에 있는 놈들이 반드시 출발해야 되고 한 군데로만 도착해야 되잖아. 그러면 A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있습니까? 어, 1아니면 2아니면 3아니면 요것들 중에 아무 데나 도착할 수 있어. 한 군데로만 도착하면 되니까. 그래서 A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N개. 오케이? 그럼 A가 만약에 3으로 갔다고 해봐. 그러면 두 번째 출발하는 B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죠? A가 3으로 갔다고 해서, 뭐짤까? A가 3으로 갔다고 해서 B가 3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B한테도 선택권 몇 개? N개.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N제곱개라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 49니까 N의 값은 얼마? 7 이렇게 된다는 소리라고. 오케이? 아따, 선생님, 뭐 이따위가 아니에요. 잉? 여러분들 나중에 무조건 확통단원,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좀 느렸던 학생들도 계산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등급을 제대로 못 받았던 학생들이 요 확통 시험에서는 많이 역전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들 같은 경우도 거의가 다 자기 원하는 등급 다 쟁취를 했어. 근데 물론 이제 그 선행이 있었어. 뭐였냐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념원리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유형서,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집까지 이렇게 해서 네 권 풀었다고, 네 권.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실전 연습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따, 진짜 좀 재밌네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으짜까이. 우리 순식간에 두 단원을 풀어버렸네. 빨랐나요? 휴빈아 빨랐어? 효빈 씨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 우리 숙제는 28페이지까지 숙제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부규제 있잖아요. 이 부규제는 선생님이 따로 뭐야 숙제를 내줄 때도 있고 안 내줄 때도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쭉쭉 시간 날 때마다 지금 풀어야 돼.
한번 펴봐. 7페이지? 7페이지부터, 두 장이네, 두 장. 오케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7, 8, 9, 10.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간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마 요즘 뭐 신나게 학교에서 또, 끝난 거 아니라 정체가 끝나는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숙제할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바로 지금 숙제하면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음, 여러분들 각자 또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고 인생 즐기지 마시고, 그 인생 즐기는 것은 반드시 수능 끝나고 즐기세요. 알겠어요? 지금은 좀 놈들, 야, 놀자, 와! 해놓고 너희들은 몰래 숨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아시겠죠?